일단은 제가 그 약간 공연 때 흰색 셔츠를 고집하는 편인데 제일 제 몸에 좀 잘 맞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프레드페리에서도 저희를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뭐 있을 때마다 이렇게 챙겨주고 막 이래가지고 좋은 관계를. 아직 인터뷰하는 거야? 그때 같이 공연 한번 하고 나서 2년이 돼서 계속 뭐 할 때마다 챙겨주시고 투어 갈 때는 투어 간다고 또 챙겨주시고 그래가지고 의리인 것 같아요. 의리. 멜로다이가 되게 의외였던 곡인 게 저희가 이거 작업을 하면서 멜로다이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멜로다이를 누군가 좋아해 주시고 이거를 그 방송에 쓰시고 하는 거가 약간 복권 맞은 기분? 기대를 안 했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신경 많이 썼던 곡이 멜로다이가 아니었잖아. 그건 그렇지. 오히려 그때는 이븐 플로어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었지. 그랬는데 좀 되게 의아했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좋죠. 저희야 전혀 기대도 안 했던 거고. 사실 지금은 뭐 지니어스가 없었다는 걸 생각하기가 힘든 것 같긴 해요. 지금에 와서는. 근데 만약에 다른 데 쓰였으면 더 잘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아 그래? 안 쓰였으면 뭐지? 좀 더 순탄하게 음악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시차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디오테이프를 우리가 만들고 그걸로 막 이제 활동을 했던 시기와 그 다음에 지니어스에 실리면서 사람들이 알게 된 이 시차가 있어요.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차가 있어서 당시에는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랑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과거인데 현재 시점에서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의 우리라고 생각하고 막 좋아해 주니까 약간 우리는 우리 백을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이제 그건 지금 음악인 지금도 마찬가지 고민이긴 한데 이제 이건 우리는 과거니까 뭔가 이 다음 건 뭘까 이제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작업들을 하고 막 이러는 건데 약간 갑자기 이제 사랑을 해주시니까 좀 이렇게 뒤를 돌아보게 되는 약간 계속 저거를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우리는 이렇게인데 근데 그게 뭐 이제 몇 개월 이런 게 아니라 거의 한 2-3년의 시차가 있어 버리니까 당시에는 그것 때문에 좀 힘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기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진 거지. 이디오테이프? 이디오테이프?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차근차근 이렇게였는데 지니어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니까 우리도 약간 부담도 됐던 것 같고 우리끼리 농담을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정도로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는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었죠.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해야 되나? 더 우리가 20이 나왔는데 그건 지니어스에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들어갔을걸? 그런 소문이 있었죠. 그 CJ 쪽의 모든 방송에 우리 노래 나오다 보니까 이디오테이프이 CJ 회장님의 양아들일 것이다. 트위터에서 봤어. 심지어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락 페스티벌 이제 안산 벨리 락 페스티벌 나오면서 저희가 그때 국내 서브 헤드라이너를 하면서 양아들이 아닐까. 그러네. 안산 CJ에서.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노래였나 그 피파 98에 있던 펫보이 불러 송 처음 그걸 들었었거든요. 나도 피파 때문에 페퍼스를 알게 페퍼 됐어. 98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사실 또 어렸을 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우리가 만든 음악이 게임에 들어간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난 그러길 바랬어. 네.
모든 공연이 다 재미있고 모든 나라가 다 좋았어가지고 그 한두 개로 꼭 집어서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 하지만 그래도 꼭 찍는다면 그거 그만해. 갑자기 진행을 급진행을. 할래요. 팔래요? 스위스. 스위스. 네.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스테이크 하나가 때문에 진짜로. 스테이크를 주더라고요. 뮤지션들한테. 근데 그게 그냥 스테이크를 주는 게 아니고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레스토랑이 페스티벌 기간 동안 문을 닫고 거기 있는 장비를 다 가지고 와서 아티스트랑 관계자들한테 요리를 해줘요. 근데 스테이크를 고를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코스 요리로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그다음 뭐 아티스트 뭐 미 생선 구이도 고를 수 네, 있고 스테이크. 근데 그것도 뭐 어느 정도 구이 뭐 네, 웰던으로 할 건지 뭐 미디움으로 할 건지 할 수 있고 와인도 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돈이 좋다는 얘기. 뭐, 또 하나는 페스티벌에서 일하는 분들이 6시에 퇴근을 하더라고요. 6시에 퇴근을 하고 놀러 가요. 그럼 6시에 다른 사람이 오고 그러니까 걔네들도 이게 일하는 애들도 체인지, 계속 예. 바꿔가면서 체인지가 되고 뭐 8시간마다 바꾸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상하기 힘든 건데 좋게 말하면은 페스티벌의 호사스러움의 그 끝을 본 느낌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약간 지니어스 말씀하셨고 생각났는데 작년 런던 작년이었나? 재작년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아 작년이다 런던 작년이다 네. 그 영국 관객 중에 한 분이 끝나고서 와가지고 니네 팬인데 온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작은 기념 선물을 만들었다 직접 만들었다고 이렇게 줬는데 가넷을 여기 나 지금 갖고 있는 그래? 아예 안 꺼냈구나 갔다 와서 아니지 간직하는 거지 맞는데 투어용품 담겨있는데 이런 걸 만들어서 주셨더라고요 가넷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이런 것도 좀 재밌었고 그것도 다 또 달라요. 막 좋았다고 기억하는 포인트나 그 기억되는 페스티벌도 다 다르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초반에 했던 퓨전 페스티벌이라고 독일에서 했던 페스티벌을 제일 좋아하고 기아령은 또 다른 데를 더 좋아하고 아니요? 어디 좋아해요? 다 좋은데.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또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그런 마무리? 네. 코로나 아웃! 편집 걱정. 누가 편집하실 건지 참 걱정. 저번 촬영 때 비알님께서 혹시 유튜브를 좀 많이 보시면서 네. 혹시 좋아하시는 약간 그런 컨텐츠 같은 게 있으니 궁금하긴 해요. 저 주로 보는 게 제일 많이 보는 게 먹방. 약간 대리만족. 옛날부터 요리 되게 관심 많아가지고 요리 유튜버들 채널 보거나 아니면 뭐 먹방 유튜버들 항상 대리만족하고 있죠. 진짜로 형이랑 지금 10년 되는데 같이 활동한 지 10년 된 건데 지난주에 처음 알았어요. 자주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는 거기 형이 이렇게 노트북 펼쳐놓고 화면을 보면서 막 합주를 하길래 제 자리에서는 전혀 안 보이거든요. 막 열심히 보면서 하길래 나는 뭐 메모를 해놨나 메모를 해놨거나 아니면 보거나. 악보 같은 걸 그려놓고서 진짜 그런 표정으로 하거든요. 충격적이었어. 와,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제가 제 자신을 테스트해본 거예요. 아직도 난 이걸 기억하고 있을까? 몸이 기억을 하는가? 그래서 조금 틀리면 그렇게 민망해했구나. 틀리면은 유튜브를 보면 되지. 진짜 10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평소 세 분이 작업하시는 방식 되게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한곡 만들 때 어떻게 작업하시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유튜브 보면서 맞네 유튜브 본사 워낙에 우리는 처음부터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너네는 왜 보컬이 없어? 지금도 듣고 있고 하다못해 뭐 예를 들면 친구나 아니면은 지인이나 아니면 우리 관계하는 사람들도 야 너네는 다 좋은데 보컬이 없네 뭐 아니면 보컬만 있으면 더 잘 될 것 보컬만 같은데 있으면 정말 그런 더잘될 얘기를 거야. 사실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저희가 아마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은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디아령이 가끔 얘기하는 건데 노래를 만드는 건 약간 어떤 한 가지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 안에서. 근데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사를 잘 쓰는 사람들이냐,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혹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거든요. 다 내 얘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나 얘기하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넌 얘기해. 우리 됐어. 안 할래. 나 문창과 출신. 문창과 출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사실 그냥 이제는 계속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였는데 지금은 사실 그래서 오히려 더 편해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마음이 있어요. 쓰고 우리가 노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당장 그런 게 아니니까 왜 우리가 노래가 없이도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그걸 못할 것 같은 곡이 생기면 그때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아니면 반대로 물어보고 싶을 때 있어. 그러면 노래를 넣으면 뭐가 더 좋은가?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또 딱히 없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팝을 들었을 때 영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팝 음악의 가사 때문에 좋다라던가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멜로디 라인이 그냥 좋았고 그냥 그걸 흥얼거리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근데 우리 공연을 몇 번 와보신 분들이라면 저희 공연에 다 흥얼거리고 계세요. 떼창입니다. 노래 다 하고 근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꼭 가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런 거를 논하는 건 아닌데 그냥 필요하게 되면은 쓰지 않을까요? 아직은이 아니라 이제 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어쨌든 이디오테이프 하고 싶은 거는 공연에서 신나게 노는 건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걸 말로 하면은 별로 안 신날 것 같은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받아치고 싶은데 그런 질문 하는 분들한테 잘 생각해봐. 우리가 보컬이 없으니까 좋은 거야 라고 되게 물어보고 싶거든요. 실제로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보컬이 없어서 좋은 거예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있으면 더 안 좋을걸? 아마 이런 있었으면 지니어스에 안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네. 뭐 그런 맥락이야. 그런 맥락이야. 없어서 우리가 얻는 좋은 점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그래서 저는 뭐 제재는 뭐 가사나 뭐 이제 송 메이킹 같은 걸 얘기했는데 그냥 만약에 우리가 쓴다면 언젠가 그냥 그 정도겠죠. 이게 노래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사람 목소리가 가진 힘이라는 거는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악기를 고르듯이 이 곡에는 뭔가 사람 목소리가 아니면은 대체가 안 되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판단이 생기는 곡이 있으면 뭐 그때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뭐 단지 송이 있으면 좋겠다 뭐 가사가 있으면 좋겠다로 그런 걸 결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 약간 굳이 얘기하면 뭐 잘 된 것도 가사가 없는 것도 우리한테는 좋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사를 그 나라의 언어로 해버리면 사실 다른 문화권 듣기가 힘드니까 그런 면에서는 물론 그렇지 않은 밴드도 있는데 우리는 그 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음악을 듣고 국적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데 아직도 이디오테이프이 한국 밴드였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한국에. 그게 분명히 형 말처럼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장점. 멜로다이 제목은 여러 번 얘기한 적 있지만 아까 그 가사가 왜 없냐 노래가 왜 없냐랑 비슷한 건데 이제 우리 회사 그 전전 회사의 대표님이 너네는 왜 노래에 멜로디가 없니? 멜로디가 있는 노래를 써와라 그래가지고 멜로디가 없어도 음악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은 걸 리듬만 가지고 만든 노래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그게 말장난으로 멜로디 다이 해가지고 멜로다이가 된 건데 근데 저희가 약간 제목 짓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곡을 만들었을 때 기분? 아니면은 가장 영향 많이 받은 것들? 그런 거를 좀 붙이는 편이고 이번에 나올 곡들도 약간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지? 그런 거를 표현하는 게 가장 우리스러운 게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플루토도 그랬다. 플루토도 제목이 없었는데 디알 형이 드럼을 막 부시는 걸 연주를 해온 거죠. 아니야. 그때 이슈가 그거였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행성에서 제외한다. 그래가지고 태행계에서. 형이 그때 막 뭔가 화난 걸 표현했는데 내 기억에. 그래서 구류 형이 그 뉴스를 보고 너무 화가 났다 그러면서 그 제목을 붙였어. 플루토가 행성에서 빠졌는 걸 보고 이거 너무 열받는다. 아쉽다. 그 분노를 표현한 플루토의 분노를 담은 곡이다 해가지고 플루토. 가봤던 것 같았고. 여기서 제가 밝혀있는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만화책도 있지 않나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우르사와 나키의 만화책 플루토를 있었지. 열심히 또 보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 뭔가 그게 딱 맞는 거야. 그 만화책 그 플루토도 원작이 원래 아톰인데 아톰을 이제 다시 리메이크한 거였거든요. 근데 훨씬 좀 더 이제 진지하고 좀 생각할 거리가 많은 이야기로 바꿔놨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당대 세계 최강의 로봇들의 그 고민, 분노 막 이런 게 담겨 있거든요. 제목은 그렇게 붙인 편이에요. 뭐 이렇게 뭐 너무 막 고민하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우리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걸 그냥 표현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때는 그 질문에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디오테이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던 거. 네. 아, 내가 들어올 거라는 걸? 아니 그게 아니고 뭔가 지금 같은 밴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했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들어올 거라. 아 네. 네. 구류 형이 했던 말. 40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자. 근데 계속 하는 거 있는 거 보니까 뭐 그래도 괜찮은 거 같네요. 10년 뒤에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보다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작했지 싶은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형한테도 아 내가 그때 진짜 대단한 얘기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제자한테 처음 얘기할 때도 진짜로 야 밥은 안 굶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야 뭐 이렇게 하다가 뭐 40대 될 때까지 해보고 아니면 뭐 이렇게 접촉고 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고 형한테도 막 뭐 이런 팀 하자고 막 얘기하면서 월드 투어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 뭔가 투어 다니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네. 제 인생의 가치관은 변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좋으면 하자 라든가 가끔 이제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죠. 예전에 했던 밴드들이 뭐 잘 안 됐거나 했을 때 그때마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걸 시작했지? 아 좋아서 했지. 넌 지금 좋니? 라는 질문을 저한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좋지 않다면 뭐하러 하고 있니? 그만두기도 하고. 그 항상 많은 후배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형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공의 그 가치는 이제 본인들이 결정하는 건데 전 그때마다 물어보는 건 그건 너 이거 왜 했는데? 너 좋아서 했잖아 라고. 너 좋으면 된 거지 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의 가치관은 그래요. 지금 이디오테이프 하고 있는 게 너무 좋고 제가 지금 드럼을 치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가치관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처음 이디오테이프 시작했던 것도 재밌는 거 해보자,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자 였고, 사실 물론 중간에 흔들린 적도 있긴 하지만 공연을 많이 보러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해외 투어 가도 거기서도 공연 많이 보니까요. 다른 팀들 항상 느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무대에서 멋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무대에서 멋진 공연을 하느냐를 봤을 때는 겉모습만 본 걸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 하는 사람들이 멋있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음악에 집중을 하고 무대에서 혼신을 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근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정말 신나는 거지. 그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많이 배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한동안은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런 생각도 해봤죠. 뭐 노래가 있는 거 곡을 써야 되나, 아니면 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해야 되나? 나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결국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생각이 드는 거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해야 내가 무대에 상복할 수 있고 그렇게 공연을 해야 관객들이 좋아할 거라는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걸 했을 때는 티가 날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뛰어난 연기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하지 않으면 들통이 나게 돼 있을 거고 가치관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아,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하는 게 맞구나. 그게 맞는 게 아닐까. 그러려고 음악을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다행인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그건 정말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서기도 하지만 운도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이루는 건 아니니까. 전 두 번 정도 크게 바뀐. 하나는 저는 어렸을 때 음악을 되게 너무 가치를 뒀다 그래야 되나? 어떤 그랬어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춘다는 거를 상상을 해본 적이 없고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뭐 되게 청교도적인 그런 게 있었었나 봐. 왜 그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춘다. 저런 경박하다. 막 예. 막 음악은 그런- 신성한 것인데. 예, 뭐 약간 이런 게 되게 있었어요. 록 음악을 좋아했군요. 그 생각이 쭉 있다가 제일 이제 충격이었던 게 그 19 때는 근데 가만 안 돼. 20살 때 갑자기 그- 바꾼 거야? 아니 갑자기- 기억이 헷갈렸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20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 홍대에 이제 지금은 없어진 클럽 초창기 클럽이 있었는데 이제 락 음악도 틀고 뭐 전자음악도 틀고 이제 그때는 그런 형태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레이지 어게스트 머신 내 음악이 나오는데 막 사람들이 막 하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다른 음악도 아니고 레이지 어게인스트 머신을 들으면서 자본주의를 이렇게 혼내는 밴드가 노래하는데 미국에서 나왔어. 그걸 들으면서 막 춤을 춘다니 뭐 완전 나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아니 이런 몹쓸 사람들이 있나 뭐 약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완전 만취된 상태에서 또 거기 끌려가서 뭐 그냥 막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그냥 막 이렇게 끌려 나와가지고 막 이제 막 하다가 만취가 돼서 그냥 정신 놓고 그냥 막 몸을 막 흔들게 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 나왔던 음악이 다행스럽게도 전자음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된 그다음부터 엄청 이거 뭐지? 그러면서 엄청 디깅했던 것 같아요. 막 알아보고 막 찾아보고 막 근데 그러면서 저의 이제 그 뭐라 그러지? 클럽 역사가 시작되는 것 같고 그때 한번 그게 탁 바뀌었고 지금은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음악은 심하게 얘기하면 존재 이유가 있는가 뭐 약간 무조건 모든 음악은 그걸 들으면서 뭔가 몸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거의 이렇게 바뀌었고 그다음에 또 하는 밴드 하면서 바뀐 거는 그러니까 그게 아직 남아 있었나 봐요. 그 음악은 되게 이렇게 막 진중한 막 무거운 막 이래서 뭔가 마스터피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엄청 사로잡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막 시간 오래 들여서 장인이 도자기 굽듯이 막 내 마지막 앨범을 내겠다. 야, 그런 느낌으로 막 그거 아니면 막 의미 없는 것 같고 막 이게 다 과정이라는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걸로 다 뭔가 이거 남기고 꼭 세상 떠날 것처럼 엄청 그거에 사로잡혀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이제 계속 하면서 이제 두 사람 덕분에 그런 거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게 결과지만 결과면서 과정이 된다는 거를 멤버 덕분에 그것도 되게 많이 바뀌는 훈훈한 마무리. 미래는 암울하다. 아 예전에 그게 있었구나. 그때 전자음악 그때 무슨 하는 사람들 다 모여서 했던 암페어. 어.
암페어라는 그런 모임? 일종의 컨퍼런스 페스티벌. 작은 컨퍼런스인 네, 거죠. 컨퍼런스 형식의 페스티벌. 그때 구루가 했던 명언이 있었죠. 근데 뭐예요? 이제 전자음악을 막 이제 시작한 친구가 거기에 온 사람들 보고 와, 형 한국에도 이렇게 일렉트로닉을 좋아하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아직도 기억나. 그랬는데 그때 구루가 그랬대요. 이게 다야라고. 그게 이거 수습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냥 구루가 뭐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희망을 꺾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그 사실 이 질문은 되게 자주 받는 질문이긴 하거든요. 어찌됐든 이디오 테이프이 굳이 뭐 얘기하면은 이 씬에서 가장 성공적이 어떤 팀이 됐으니까 전자음악을 하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예를 들면은 사실 그동안 되게 좋은 뮤지션들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씬이라는 게 사실 결국에는 너무 매정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결국 돈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이 되지 않으면 씬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되게 힘들긴 한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어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를 처음 갔을 때 미국에, 그때가 이제 이디오 테이프 첫 투어였는데, 그때는 우리끼리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와, 이제 저기 가면은 우리 같은 음악 하는 사람 되게 많겠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는 이디오 테이프를 하면서 우리가 믿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약간 미래의 음악이다. 이게 좀 뭔가 더 새로운 거다. 앞으로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 팀들이 더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갔는데 아직도 미국,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벌써 몇 년 전이니까, 그때 미국 팀들은 다 아직도 얼터너티브 하고 있고 대부분 다 하드락 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실망까지는 아니지만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쨌든 뭐 EDM이라는 이제 새로운 어떤 씬이 만들어지고 그게 굉장히 잘 됐다가 지금은 또 이제 약간 사그라들고 있는 시점인데, 그 과정에서 사실 오히려 뭐가 아니면 도가 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게 예를 들면은 팝을 지향하는 전자음악이 잘 된 반면에 그게 아닌 전자음악들은 되게 힘들어진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이면에는 분명히 이게 시장성이 없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클럽들이 먹고 살기 힘든 건 계속 이어져 왔고, DJ들도 되게 계속 힘들고, 물론 그런 와중에도 자기 음악을 하려고 노력하는 DJ들도 있고 뮤지션들도 있고 계속 있지만, 힘든 건 사실이죠. 이게 씬이 잘 형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여기에 뭔가 어쨌든 지금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런 가치가 있고 누군가 투자를 하고 누군가 돈을 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계속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암울하다 그래서 희망적인 얘기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되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전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춤을 되게 부정하다가 완전 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은 그 음악을 몸으로 즐기게 되면서 뭔가 내 삶은 구원받았다, 약간 뭐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게 많은 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되게 애착이 커요. 되게 전자음악에 대한 애착도 크고, 네, 전자음악을 보통은 이제 클럽이랑 많이 연결을 해서 생각하니까 그 클럽 씬에 대한 애착도 되게 있구만. 그래서 뭔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뭔가 좀 재미나고 좀 더 이렇게 더 널리 많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었고, 그런 관련된 프로젝트도 막 이렇게 해보려고 막 했었었는데, 하면 할수록 안 되는구나. 안 된다. 지금 이쯤 와서는 이제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다 연결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전자음악은 일종의 광장 문화랑도 연결되고 페스티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광장 문화,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함께하고 공유하는 거에 대한 광장 문화인데, 그러니까 투어 나가서 페스티벌, 저희 이제 주로 페스티벌을 도니까 가보면 너무 이게 페스티벌 문화가 정말 너무 잘 되어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만 꼬집어 말하는 게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다 너무 분위기가 좋고, 와, 이렇게 즐길 수 있구나, 사람들이. 이게 가능하구나. 막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도 막 진짜 산 하나를 통으로 다 페스티벌 사이트로 쓰면서 산 속에 이렇게 다 묻어있고, 무대들이 막 이런 분위기도 너무 좋고, 유모차 끌고 오고 막 애기에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한 공연을 즐기고 막 우리 공연을 같이 보고 있고 막 이런 게 너무 부러웠었는데, 근데 뭔가 한국에는 그런 광장 문화가 너무 없는 거죠. 없어도 너무 없는,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안 만들고 있는 시스템이 좀 의도적으로 안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게 없어서 일단 힘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전자음악은 뭐 가사가 없잖아요. 노래 있는 것도 있지만 형이 말한 것처럼 이제 팝에 녹아들고 여러 장르에 흡수되면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좀 더 뭔가 사운드나 곡의 형식이나 이런 거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형태를 좋아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즐기려면 뭔가 사람들이 어떤 남의 이야기나 스토리보다는 어떤 좀 더 솔직해야지 이 음악을 더 잘 즐길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자기 스스로에게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어야. 왜냐면 이제 보통 전자음악은 되게 웃긴 게, 클럽도 그렇고 가면 많이들 눈을 감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여실히 말해주는 것 같은데. 취해서가 아니야. 아, 그렇죠. 이게 취했어도 이렇게 뭔가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에 집중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럴 여지를 안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회 시스템이? 이제 그런 걸 다 생각해 보면, 안 되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이제 그 이야기가 제가 방금 얘기했던 어떤 규모나 어떤 뭐 자본이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이유랑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미있게 노는 것보다 집값 오르는 걸 더 좋아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재밌게 노는 것보다는 이제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집이라도 하나 사야, 그 돈 거기 다 쓰는 거지. 노는데 못 쓰고. 근데 그거는 약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비슷할.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 너무 유별난 같은데. 느낌인 것 같아. 그렇지, 심하지. 그게 너무 심한 것 같고. 클럽에 오래 있어 보니까 클럽이 왜 항상 어렵냐고 했을 때 한 가지가 생각이 드는 게, 나이가 먹으면 더 이상 클럽에 안 와. 그러니까 그게 클럽은 계속 애들만 오는 그게 되게 슬픈 부분이에요. 근데 물론 페스티벌도 비슷한 것 같아. 페스티벌도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대부분 페스티벌이 잘 되려면 20대가 많이 와야 된단 말이지. 근데 해외, 유럽이든 뭐 아시아든 다른 나라에 가보면은 전 연령대가 다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어디 쭈뼛쭈뼛하거나 못 놀거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근데 우리나라는 생각해보면은 나이 먹으면 더 이상 클럽도 안 가고 공연도 잘 안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왜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이유들인 것 같아요. 삶에 치이고 그러니까 뭔가 여유가 없는 거지, 사람들이. 가까운 일본만 봐도, 그러니까 가끔 이제 DJ 하러 가거나 아니면 이제 공연하러 가고 막 이러면, 특히 이제 클럽 같은 데 갔을 때 DJ 하러 가면 좀 놀라는 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이 단어가 진짜 싫은데, 아니다. 저 20, 30대가 가는 클럽에는 저 이제 젊은이들. 그런 데서 저를 이렇게 섭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면 가보면 뭐 내 또래거나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클럽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나이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진짜 20대부터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일본에서 클럽을 쭉 다녔던 사람들이 아직도 클럽에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제 그 사람들이 자주 모이게 되는 그런 클럽이 또 따로 이렇게 있고, 음악도 그런 클럽에서는 이 사람들이 음악을 10년 이상씩 클럽에 다니면서 음악을 들은 사람들이라 DJ도 뭔가 더 좀 진중하다고 그래야 돼? 아니면은 어느 정도 깊이가 좀 더 있는 음악을 구사할 수가 있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이 뎁스라고 해야 되나? 이 바레이션이 엄청 이렇게 깊어지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씬이 작아도, 규모가 작아도 그런 게 있으면 이 어느 정도의 이 위아래가 되면서 어떤 순환 구조도 되고, 그 다음에 뭔가 20, 30대가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곳도 어느 정도 있게 되니까, 규모는 작아도.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말한 부분 때문에 그게 없으니까 그냥 뭐 한 40대 이후가 갈 수 있는 클럽이나 뭐 콜라테요. 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뭔가 여론몰이 같아요. 정해주잖아요. 매스컴에서 20대는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어떻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못하게 해 계속. 남이 사 어떻게 살든 요새는 트로트가 유행하니까 트로트를 들읍시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요? 그런 거죠. 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부터 보면은 재밌는 거는 언제 놀 수 있을까요? 20대 때 다들 그러죠. 야, 이때 잘해야 돼. 20대 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그래 나중에 편해. 또 나이 들면은 야, 나이 들어서 뭐 하는 짓이냐. 30대 지금 일해서 돈 벌어놔야 40대 편하다. 뭔가 즐기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론이든 뭐든 매스컴에서 하는 얘기가 마치 집을 사지 않으면 인생의 낙오자가 된 것 같이, 뭐 심지어 그런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연예인 누구는 몇백억짜리 건물 샀다더라, 젊은 나이에.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걸 또 되게 따라가려 하잖아요. 저게 바로 성공한 인생. 그런 게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클럽 문화 자체가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되게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희망적인 얘기 없어요. 희망적인 얘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싱글이 나왔습니다. 너무 희망적이야. 이거 코로나 문제 아니야? 코로나가 문제지. 아니야, 코로나 문제 아니야. 이디오테이프 신고가 나왔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조금 그냥 근데 굳이 희망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도 사실 진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희도 공연도 못 하고 수입도 없고 솔직히 희망적인 얘기 하자면 아까 얘기를 해보고 있어. 정리를 해. 진짜 내가 머릿속이 좀 복잡하긴 한데 정리를 좀 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원래 싱글이 밝은 얘기한다. 올해 초에 나오기로 했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문제가 많이 생겨서 사실 되게 미뤄서 이제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런 준비를 하면서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세상이 뭔가 약간 뒤집힌 상황이 되니까 약간 초기화되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악도 유행이 있었다면 그게 끊어졌잖아요, 지금 약간.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시기를 잘 견디고 괜찮은 때가 오면 뭔가 좀 더 흥미로운 세상이 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부정적이었던 거나 아니면 약간 아쉬웠던 거나 그런 게 약간 한번 끊어주는 거지. 초기화가 되고 다시 뭔가 할 수 있는,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만한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좀 흥미로운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미래는 어둡습니다. 이게 축구 경기도 다음 주에 태풍 온대요. 이게 실점 위기를 잘 견뎌내면 득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하면 이 어려운 시절 잘 견디고 우리는 밝은 미래가 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태풍 온대요. 네. 인류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뭐 이래도 우리는 계속 해야죠. 우리가 하던 거. 그걸 해서 그만둘 거야 그래서? 아니잖아. 계속 할 거면서 왜 그래?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아 그러니까. 이디오 테이프 신고가 나왔습니다. 아주 희망적입니다. 펜을 떨어뜨렸어. 절망적인가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나나 드실 분? 아, 좋겠습니다. 저요. 먹어. 야 이거 배탈 날때 바나나.